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원앤원 플러스 CNS입니다. 네, 정말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하고 새만금 철도 계획 및 그 신설 역세권에 대한 예상 지도, 이런 주제를 가지고, 같이 이제 공부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 텐데요. 사실은 이제 집가 상승의 그 요인 중에서 가장 많이 차지하는 부분들이 그 SOC 사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도로망이라고 하고, 첫 번째 이제 교통망, 이제 두 번째 그리고 이제 개발, 그리고 세 번째 인구 유입, 이런 어떤 이 세 가지 요인들에 의해서 집가 상승이 이제 작용을 이제 하게 되는데요. 새만금이라고 하는 이 지역은 이 교통망 중에서 이제 공항과 그리고 항만 그리고 이제 도로망 또 이어서 철도망까지, 그러면 이 철도 계획까지 현재 들어옴으로 해서 모든 교통망을 구축이 되는 그런 지역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많은 잠재력이 있고요. 그 많은 SOC 사업을 통해서 어떤 개발 호재가 불러일으켜질 수가 있고, 또한 뿐만 아니라 새만금 인구에 따라서 이 새만금 개발에 따라서 인구 유입 효과가 상당하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지금까지는 많은 이제 공항과 항만에 대한 얘기는 여러분들과 같이 많이 이렇게 공부하는 시간이 되었고요. 오늘은 이제 여러분들하고 철도 계획 및 신설 역세권에 대한 부분들을 좀 얘기를 할 텐데, 이 부분 또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어떤 철도 노선 계획표라든지 그리고 예상표를 우리가 이제 알게 됨으로 해서 역세권이 어느 지역에 어떻게 셀 것인가에 대한 예측을 해보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정해진 것도 있지만은 앞으로 이 철도 계획이 어떻게 진행이 될 것인가에 대한 예측함으로 해서 이 투자라고 하는 것은 미래 가치이기 때문에 그런 어떤 시야를 가지고 있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여러분들한테 좀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일단은 이 철도망 중에서 이제 군산 쪽 같은 경우는 이미 철도망 계획이 많이 진전이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 들어서는 부안도 철도 시대가 열린다라는 어떤 기사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요. 그만큼 철도에 대한 기대치가 좀 많이 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부안 지역을 좀 많이 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가 뭐냐면 땅이 그만큼 저평가가 돼 있으면서 앞으로 미래지향적이며, 그리고 앞으로 미래에 대한 어떤 개발 계획이 많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저평가가 된 지역으로서 집가 상승 요인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제 부안에 대한 땅을 좀 많이 소개를 드리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철도 계획으로 인해서 한층 더 이 부안은 어떤 개발의 소용돌이에 휩싸이게 될 텐데요. 그리고 이런 철도 계획에 따라서 어느 지역에 어떤 철도 역세권이 들어갈 것인가를 우리가 예상을 한번 해보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의미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제 군산 쪽부터 해서 이제 장항선이라든지 호남선, KTX를 연계해서 새만금으로 유입하는 이런 철도 계획들을 먼저 알아보고요. 그리고 이후에는 그런 것들이 이제 부안과 어떻게 연계가 되고 향후에 어떤 계획으로 인해서 어떤 지역들이 부각이 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한번 좀 자세하게 알아보는 시간을 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그 새만금 개발 계획도를 한번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거는 이 새만금은 정부 정책으로 지금 국가에서 좀 정책적으로 많이 밀어주고 있는 그런 어떤 우리나라에서 보기 드문 지역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 하에서는 노무현 정권에서는 노무현 대통령이 그 세종시를 일궈냈다라고 하면, 이제 문재인 대통령은 그 쌍두마차로 지방 분권화 차원에서, 그리고 제4차 국도 종합 개발 그런 상황에서 지역별로 이제 고루고루 이제 발전시키기 위한 차원에서 새만금을 선택을 했고, 새만금을 정략적으로 개발시키려고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새만금 개발공사 그리고 새만금 개발청사도 이제 올해 이제는 하반기에 이제 들어서게 될 것이고, 새만금 개발공사가 설립이 되면 이제 본격적으로 새만금은 개발이 진행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이 앞으로 이제 올해가 가장 중요한 의미가 될 텐데요. 올해 어느 지역을 선점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 인생도 많이 바뀔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모든 것이 투자에서 시작이 됩니다. 이 투자라고 하는 것은 종잣돈, 그러니까 씨앗을 뿌리는 건데요. 이 씨앗이 잘 무럭무럭 자라서 열매가 맺힐 수 있도록 그 씨앗이 이 옥토밭에 뿌려져야 되는데, 그 옥토밭이 바로 여러분들 그 돈이 뿌려질 수 있는 곳이 바로 새만금, 그 주변 바운더리, 특히나 이쪽 부안권이라든지 김제 일대, 지금 저평가된 지역의 토지에 또 돈을 묻어두는 것이 나중에 엄청 성장을 해서 많은 열매를 맺힐 수 있는, 재테크에 성공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지금 새만금 관련해서 새만금은 여러분들한테 지금 이미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동서 1축도로와 그리고 동서 3축도로 그리고 남북 1축도로 현재 지금 이제 공사가 거의 다 마무리가 된 상태고요. 그리고 현재 지금 공사하고 있는 구간은 남북 2축도로 그리고 동서 2축도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개발할 예정으로 되어 있는 게 이 남북 3축도로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이렇게 이 도로망이 구축이 되면 횡으로 동서 1, 2, 3축과 그리고 남북으로 1, 2, 3축 그리고 서해안고속도로와 그리고 호남고속도로 경우에서 동서 3축 남북 5축도를 통해서 새만금으로 진출입이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또 말씀을 드린 게 새만금 이제 신항만이 이제 들어오게 됩니다. 이제 신항만은 향후에 항만의 넓이에 따라서 상당한 큰 규모로 확장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해수면 이 심도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인천항이라든지 부산항만큼이나 큰 규모의 항만으로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최근 들어서 지금 공항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이제 군산공항을 확장을 해서 지금 공항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 지역이 이 지역입니다. 뿐만 아니라 배후도시 용지, 하포지구, 김제 배후도시 용지에 들어갈 수 있는 부분들도 좀 얘기 나오곤 합니다. 그래서 어느 쪽으로 되든 간에 어쨌든 SOC 사업으로 이 항만, 공항 이렇게 같이 들어가게 되고, 그리고 이미 이 도로들은 한참 진행 속도가 빨리 진행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끝으로 해서 이제 철도망인데요. 이 철도망 계획은 이 위쪽에 보면 철도들이 이미 놓여져 있는 모습을 확인이 가능합니다. 이 부분들은 이제 군산 쪽이 해당이 되는데, 이제 군산 쪽은 이미 군산 쪽부터 해서 방조제 사업이 군산에서 시작된 것처럼 마찬가지 철도망도 군산에서부터 시작이 돼서 부안으로 연결해서 정읍까지 연결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 여지가 지금 상당히 열려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SOC 사업이 이제 완성이 됨으로 해서 골격이 갖추게 되고, 그 골격을 갖추게 되면 아무래도 이런 이제 도로망, 철도망 이런 것들이 구축이 되면 아무래도 개발 여건이 좋아지게 됩니다. 이제 개발 여건이 좋아지게 되면 많은 이제 민간 기업들이 투자할 수 있는 기초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새만금 개발에 있어서 지금 마중물 역할이 될 수 있는 그 새만금 개발공사는 현재 매립뿐만 아니라 이런 어떤 도로망이라든지 철도망, 항공, 공항 그리고 이런 모든 것들을 개발을 시킴으로 해서 민간 기업들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현재 진행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철도망을 보게 되면은요, 일단은 여러분들이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장항선이 있습니다. 익산 이쪽에 오른쪽으로 가보게 되면 익산이 있는데요. 익산에서 그리고 이제 장항선이 현재 지금 현재 이제는 홍성에서부터 이 장항선은 원래 천안에서 내려옵니다. 이 천안에서 지금 홍성을 경유해서 이 장항선이 현재 이 대하까지 현재 그 철도망이 구축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 대하에서 현재 군산항까지 연결되어 있는 인입철도가 현재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군산 또 항에서 현재 군산공항까지 연결되어 있는 그런 어떤 철도망이 현재 구축이 되어 있고, 뿐만 아니라 대하에서 현재 군산항까지, 군산항역까지 현재 인입철도가, 단선철도가 현재 진행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한 이 정도가 기존에 현재 이루어져 있는 이제 철도망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사실 이 철도망에서 중요한 거는 이제 앞으로 현재 어떤 철도망이 구축이 될 거냐, 새만금하고 관련돼서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바로 이 대하에서 출발을 해서 옥산 신호소, 옥구 신호소를 거쳐서 근데 군산 공항역, 그리고 새만금역, 그리고 그 다음에 새만금 신항역 연결해서 이 항만으로 연결시켜주는 이 부분들이 현재 진행을 한참 하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동서 1축도로인 이 방조제, 이
이 남북 일축도로인 그리고 동서 일축도로인 방조제뿐만 아니라 이 도로망을 구축했던 그 시점과 같은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군산의 개발에 있어서 좀 탄력을 좀 받게 해줄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이제 군산이라고 하는 지역이 뭐 GM 사태라든지 이제 조선소 문제로 인해서 경기가 많이 침체되고 있는데요. 이런 SOC 사업과 그리고 새만금 현재 개발공사와 새만금 청사가 또 군산 쪽에 지금 현재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 해서 이 지역 경제를 좀 활성화하는 그런 어떤 위기를 또 기회로 삼을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또 이어서 참 볼 텐데요. 중요한 거는 이 새만금까지 연결되는 이 대하라고 하는 선을 먼저 여러분들 먼저 이제 보실 텐데요. 전체적인 부분을 보게 되면 이제 지금 KTX가 있습니다. 서울에서 출발을 해서 부산까지 가는 이제 경부선 KTX가 있고, 그리고 호남선 고속철도가 있는데요. 이 호남선 고속철도는 현재 이미 개통이 되어 있는 상태고, 새만금하고 관련되어 있는 그 역사는 바로 익산하고 그 다음에 이 하단에 있는 정읍 KTX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익산 KTX와 정읍 KTX를 통해서 이 KTX를 활용을 해서 새만금으로 진입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는 이제 철도망을 보게 되면 KTX 더불어 철도망을 보게 되면 지금 이제 서해선 KTX가 현재 공사를 하고 있는데요. 바로 원시에서 시흥 쪽에서 안산 쪽에서 내려와서 현재 홍성까지 연결되는 서해선 KTX가 현재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현재 이 장항선이 있는데, 이 장항선은 이제 천안에서 연결을 해서 지금 현재 대하까지 연결되는 이게 이제 장항선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이 장항선 중에서 현재 신창역까지는 현재 공사가 완료가 되어 있는 상태고, 현재 지금 공사하고 있는 부분, 앞으로 현재 공사할 예정으로 되어 있는 부분들이 홍성을 경무에서 신창에서 현재 이 대하까지 이제 복선, 단선 이렇게 해서 개발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향후에 이 서해선과 더불어서 장항선을 활용을 해서 새만금으로 진입하게 되는 그런 상황으로 보게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대하로 익산으로 연결해서 현재 전라선과 연계해서 여수까지 연결되는 이 도로가, 이 철도가 노선이 이미 다 완료가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현재는 이 장항선이 현재 이제 복선으로 앞으로 이제 개발할 것이다라고 하는 이 부분과 함께, 그리고 새만금 선과 연계가 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1차적으로 지금 보시게 되면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충남, 아산, 신창, 그리고 전북, 익산, 대하, 장항선, 복선 전철이 예비 타당성이 통과가 됐다라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얘기는 뭐냐면 바로 신창역에서 현재 대하까지 연결되는 이 노선인데요. 이 노선이 이제 복선 전철 사업에 따른 예비 타당성이 통과가 됐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 중에서 지금 보시게 되면은 신창과 보령, 웅천 간 78.7km 정도, 웅천이라고 하는 지역은 바로 여기인데요. 신창에서 요 구간은 일단은 복선을 이제 깔게 되고, 나머지 웅천에서 지금 현재 대하까지는 복선 전철화 계획 하에서 이제 단선을 먼저 깔고 향후에 복선을 계획을 하겠다. 인구 유입이라든지 이런 상황을 통해서 이제 보겠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속도는 150에서 180km/h, 그 다음에 좀 최대는 250km/h, 고속철보다는 좀 약하지만 중고속식으로 해서 현재 개발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서해선을 따라서 장항선을 활용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 새만금까지 진입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좀 짧은 시간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지금 진행하는 게 이 부분 보게 되면 서대전 쪽에서 내려오는 이제 이 부분들이 목포로 연결되는 게 이 부분들이 이제 호남선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호남선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익산역이 있습니다. 익산역이 있고, 지금 현재 익산역에서 출발을 해서 지금 현재 군산항까지 연결되는 이 부분들이 군산 산단 인입선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중에서 대하에서 익산까지는
현재 복선 전철 사업이 진행이 돼서 한 70% 정도의 어떤 공정률이 현재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위쪽으로 이제 천안까지 연결되는 이 자항선은 현재 지금 예비 타당성이 통과가 됐고 이제 복선 전철화 사업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대하역 같은 경우는 복합 환승센터가 들어간다라고 보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제 여기 지금 보시게 되면 철도공사 호남본부에서 2018년도 철도 사업에 5,925억 원을 이제 집행을 해서 지금 보면 서해안 물류 수송체계 확립을 위한 군장 국가산업단지 인입철도와 익산 대하 복선 전철 사업에 1,830억 원을 집행할 것이다 라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군산에서 대하 바로 요 부분인데요. 요 부분에 대해서 요 부분인데 익산에서 대하까지는 현재 70%의 현재 공정률을 보이고 있는 중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이렇습니다. 새만금 하늘길 철길 동시 연립과 과제 산적이라는 전민일보 2018년도 4월 24일자에 이제 그 신문에 이제 나오게 됐는데 바로 이게 바로 새만금 대하에 대한 이 노선 이 구축을 얘기를 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부분은 뭐냐면 지금 이 익산 이쪽에서 출발을 해서 지금 현재 익산에서 출발을 해서 현재 새만금으로 연결시켜서 새만금 신항만까지 연결되는 이 철도 노선 부분들이 현재 이제 진행을 이제 하고 있다. 사업 타당성 조사를 시작을 했다라고 이제 말씀을 여러분들한테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이 부분들인데요. 이 부분 또한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새만금 항에서 연결을 해서 새만금 홍보관까지 연결되는 철도 연장선을 사전 타당성 그 용역을 발주를 했다라고 하는데요.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익산에서 출발을 해서 현재 새만금 신항만까지 연결되는 요 지역은 사업 타당성이 이미 진행이 시작이 됐고요. 그 다음에 바로 요 구간은 용역을 발주를 한 구간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익산에서 출발을 해서 현재 대하를 통해서 새만금으로 그리고 잼버리 대회가 위치가 되는 요 지역까지 새만금 홍보관까지 철길이 열리는 시대가 됐다라고 말씀을 여러분들한테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 기사가 연결되어 있는데요. 또 지금 전북시 군의회 장단 협의회에서 또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새만금 지역 내 철도 개설을 해야 된다라는 기사와 더불어서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익산에서 출발을 해서 새만금 항만까지 연결되는 요 사업, 이 철도 노선은 타당성 조사가 이미 시작이 됐고 그리고 새만금 이 항만에서 그 다음에 새만금 지금 현재 홍보관까지 연결되는 이 부분들, 이 노선 같은 경우는 용역 발주가 이루어졌다. 새만금 용역 발주가 이루어졌다라고 얘기 나오는 거고 그리고 지금 전북 시군의회 의장단 협회에서 새만금에서 현재 그 신태인과 더불어서 지금 현재 어디 정음역사까지 연결되는 이 노선들이 현재 여론화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 얘기는 2018년도 4월 25일자 국제뉴스에 나온 자료인데요. 새만금 홍보관과 부안의 신태인 39km 구간을 개설 연장해서 호남 현재 있는 그 호남선과 연결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주장이 현재 나오고 있고요. 더불어서 지금 부안군에서도 새만금 내부철도 연장을 지금 건의하고 있는 중이다. 그 여기 바로 이쪽 부분과 새만금 군시비위원회 그 협의회에서 하는 부분과 부안군에서도 마찬가지로 내부철도 연장을 해야 된다. 그래서 부안읍과 정읍역으로 연결시켜야 된다. 결국에는 현재 익산 KTX에서 출발을 해서 새만금 항만으로 연결시키는 노선과 그리고 정읍 KTX에서 그 다음에 이제 신태인을 경유를 해서 지금 이 새만금 홍보관까지 연결시키는 이 철도 노선을 연결시켜 줌으로 해서 이 부안도 마찬가지로 바로 철도 노선, 그러니까 철도 시대길, 철도길이 열리게 앞으로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철도길이 열렸을 때 상당히 이제는 호재로 뜰 수 있는 그런 지역들이 있는데요. 좀 장기적인 부분일 수도 있겠지만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그 개발 가능한 지역들이 집가 상승 요인으로 크게 작용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한테 다시 한번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좀 더 말씀을 또 하나 또 얘기가 나오는 부분들이 어떤 부분이냐면
KTX 혁신도시 지역, 전북권 광역 전철망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현재는 그 KTX역이 오송역에서 고속철도가 남공주역을 지나서 익산 KTX와 그 다음에 하단에 이제는 정읍역까지 연결되는 현재 KTX가 현재 진행이 되어 있습니다. 요 익산과 그리고 이 정읍역은 바로 새만금하고 진입할 수 있는 그런 KTX 역사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지금 현재 얘기가 나오고 있는 이 부분들은 뭐냐면 전주권에서는 혁신도시 고속 철도역을 신설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익산도 있고 그 다음에 정읍도 KTX가 있는데 요 중간쯤에 혁신역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김제 쪽에도 혁신역, 그러니까 이 KTX역을 하나 만들어서 이 혁신역을 통해서 새만금으로 진입하는 그런 철도 계획을 잡아야 된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는 현재 부용역 아니면 그 다음에 순동 사거리 일대에다가 KTX 정거장을 하나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와, 또 하나는 뭐냐면 익산 쪽에서는 이렇게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 전북권 광역 전철망 국책사업화를 내놓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KTX를 놓지 말고 기존에 있는 익산역과 그 다음에 현재 있는 김제역까지 연결되는 그 역은 현재 지금 호남선을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호남선을 연결하고 익산에서는 이제 새만금으로 연결시키고 이 김제역에서 바로 혁신역까지 연결시키는 현재 경전철을 하나 만들자. 바로 그게 이제 트램이라고 하는데요. 차세대 경전철을 만들므로 해서 전주 혁신도시에서 지금 김제역으로 해서 익산역으로 해서 새만금으로 들어갈 수 있는 루트를 만들어 보자라는 얘기, 이 두 얘기가 좀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저는 근데 개인적으로 보게 되면 이렇게 돌아가는 노선보다는 순동 사거리 정도 일대에다가 그 혁신 KTX, 그러니까 김제 쪽에 해당이 되는 KTX를 하나 놓고 그 다음에 혁신도시와 연결을 해서 향후에는 화포직으로 그 다음에 동서 이축과 연결하는 이 노선이 가장 합당하지 않을까. 이거는 제 생각입니다. 정해진 건 아니지만 향후에는 이런 부분으로 결론이 맺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여러분들한테 좀 조심스럽게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 이렇게 해서 대하 익산까지 연결되어 있는 이 철도를 전주와 그리고 김천과 그 현재쯤 동대구까지 연결되는 이 노선이 동서횡산철도라고 얘기할 수 있겠는데요. 새만금, 경북, 김천, 동서횡산철도 건설 국가계획에 반영이 되었다라고 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6년도 6월 25일자가 되겠는데요. 지금 보면은 27일, 그러니까 2016년도 27일 새만금 신항에서 대하를 잇는 구간과 전주에서 경북 김천을 잇는 철도 사업이 반영돼 3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을 고시할 예정이라고 되어 있으면서, 이번에 고시되는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따라 새만금 대하간 철도 건설은 신규 반영이 되었고 전주 김천 철도는 추가 검토 대상에 포함이 됐다. 이 얘기는 뭐냐면 향후에 전주에서 김천 동대구로 해서 이 동서로 연결되는 그런 횡단철도, 이제 포항까지 연결되는 그런 횡단철도를 이제 구축을 함으로 해서 서쪽과 이제 동쪽을 이제 균형을 잡혀서 개발을 진행을 하겠다라고 하는 이런 얘기들이 점점점 가시화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또 이런 얘기가 있는데요. 이런 얘기는 뭐냐면 새만금 목포 철도 건설 19대 대선 이제 공약화 사업으로 해서 이제 탄력을 현재 받고 있는데, 사실 이 부분들은 군산에서 새만금, 부안, 고창, 무안, 목포로 있는 이 서해안 철도에 대한 이 계획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계획은 2차 철도망 구축 계획에는 이제 빠져 있지만 총 사업비는 3조 5천억입니다. 근데 이 부분 또한 마찬가지로 정치권에서는 장기적으로 개발을 해야 된다. 전라북도에서는 개발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일이 계속 이 말을 오가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 이 부분들 또한 마찬가지로 진행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현재 지금 이쪽에서 새만금으로 연결을 시켜주는 현재 이 철도 계획과 더불어서 현재 군산 목포로 연결되는 현재 기존에 있는 호남선 말고
또 다른 이 철도를 놓아줌으로 해서 어떻게 보면은 장항선 연장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장항선 연장, 이 철도를 놓아주는 것이 19대 대선 공약화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는데, 이것 또한 마찬가지로 장기적으로는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하고 그 윗부분에서 이런 철도 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같이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이렇게 종합적으로 해서 같이 한번 설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KTX 정차가 있는데요. 바로 이 검정색 요 라인은 이제 KTX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호남선 KTX 오송역에서 지금 내려오는 KTX인데, 현재 익산역과 그리고 현재 이 정읍역에서 정차를 하게 됩니다. 정차를 하게 되는데, 현재 전라북도권에서는 현재 지금 혁신도시역을 현재 검토 중인데, 현재 이 지역 아니면은 요 하단에 좀 내려오는 순동 사거리 일대에다가 KTX를 하나 놓자라는 또 얘기가 나와 있고, 현재 익산 쪽에서는 광역 전철망을 통해서 현재 김제에서 현재 전주 혁신도시까지 그리고 전주역까지 연결되는 트램이라고 하는 이 차세대 경전철을 놓자라는 이런 얘기들이 현재 오가고 있다라는 부분과, 그리고 현재 지금 보면은 익산에서 지금 현재 이 장항선 현재 천안까지 연결되는 이 부분들이 장항선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이제 그 중에서 이제 신창역에서 대하 그리고 익산역까지 연결되는 요 부분들에 대해서는 복선 전철에 따른 예비 타당성이 이제 통과가 됨으로 해서 본격적으로 이제는 개발에 착수를 할 것이다라는 얘기와 함께, 그리고 대하에서 지금 군장 산업 인입철도 이 부분인데요. 이 부분 또한 마찬가지로 사업 타당성 결과를 통해서 이제는 개발이 이제 시작이 될 것이다. 그리고 현재 지금 사업 타당성이 지금 조사가 이제 돌입한 부분들은 대학에서 출발을 해서 새만금 이제 군산공항과 더불어서 새만금 신항만까지 연결되는 이 노선이 사업 타당성의 조사가 돌입이 됐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새만금 이제 항만에서 연결되는 홍보관까지 연결되는 이 부분들은 지금 현재 새만금 신항만, 새만금 항만 이 연장 노선은 타당성 용역을 현재 발주한 상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 더불어서 얘기가 나오는 부분들은 새만금 홍보관에서 정읍까지 연결되는 이 연결 노선인데요. 부안에서도 건의를 했고, 그 노선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해서 항만에서 부안 중심권을 향유해서 신태인역 쪽으로 해서 현재 호남선을 경유해서 정읍역까지 연결되는 이 노선들이 현재 얘기가 진행이 됨으로 해서 이쪽 부안 일대에 바로 이제 철도에 대한 이런 계획들이 얘기가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여러분들 종합적으로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또 하나는 끝으로는 현재 지금 그 장항선 연장선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새만금에서 현재 새만금에서 이 노선이 이렇게 갈 수도 있고, 또는 또 이 하단으로 해서 이렇게 갈 수도 있는 부분이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정해져 있지 않지만 요 밑으로 장항선 연장으로 해서 이제는 고창으로 연결되는 이 노선 또한 마찬가지로 장기적인 어떤 계획으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이 부분들은 또 중요한 의미가 이렇게 연결을 해서 개활이라든지 의복리를 통해서 이렇게 부안 읍내 쪽으로 경유해서 이 하단, 그러니까 한마디로 해서 이쪽 일죽 쪽 현재 지금 곰상 쪽에 해당이 되는데요. 이쪽으로 밑으로 이제는 내려가는 이런 노선들이 뭐 계획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현재 홍보관까지 연결되어 있는 이 부분들을 현재 여기 부안 읍내를 중심으로 해서 이 하단으로 내려가는 이런 부분들로 연결될 수 있고, 또 하나는 이렇게 돌아서 현재 부안 읍내를 경유해서 또 내려가는 이런 어떤 노선으로 계획이 될 수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아주 확정적인 내용은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나중에 확정에 대한 얘기가 나옴으로 해서 이 부안 일대는 또 한번 바람이 불지 않겠느냐. 근데 하지만 이 철도에 대한 이런 계획은 근본적으로 도시지역을 경유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도시지역을 따라서 이제 철도에 대한 계획이 잡히고, 그러므로 해서 도시지역에 있는 어떤 개발이 가능한 주거지 상업지역 이런 부분들이 더욱더 개발에 대한 탄력을 받을 수 있다라고 여러분들한테 좀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지도를 통해서 조금 여러분들 좀 자세하게 다시 한번 이제 정리를 좀 해보는 시간을 좀 가져보도록 할 텐데요. 자,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익산하고 연계한 부분들이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던 대로, 요 노선은, 이렇게 그 오송에서 내려와서 익산으로 연결돼서, 다이렉트 뻗어나가는 이 부분들은, KTX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익산 이 역은 지금 호남선과 그리고 이 KTX 역이 이제 정착하는 복합 환승센터로 여러분들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는 익산에서 현재 이 동익산이 있는데 이 동익산으로 해서 익산으로 연결을 해서 인피를 거쳐서 이 대하까지 연결되는 이 노선이 현재 지금 복선 전철화 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공정률 한 70% 정도 육박한데 향후 2022년도까지 이제 완공할 목표로 현재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 대하에서 위쪽에서 이제 장항선이 이제 내려오게 되는데 요 대하까지 연결되는 이 장항선이 예비 타당성이 통과가 됨으로 해서 이제 복선 전철화 사업이 진행이 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군산 이렇게 연결되는 현재 군산항으로 연결되는 부분과 그리고 현재 지금 현재 이 노선들이 이제 군산항에서 현재 군산공항으로 연결시켜주는 이 지선 요 부분들이 있고 향후에 현재 앞으로는 이 대하에서 인입철도 현재 인입철도라고 군장산업단까지 연결되는 이 인입철도가 현재 사업 타당성을 이제 조사가 시작이 됐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 이 대하라고 하는 지역이 상당한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가 있겠는데요. 이 대하 같은 경우는 향후에 장항선과 그리고 익산 쪽에서 연결되는 그 부분과 그리고 새만금으로 연결되는 복합 환승 지역으로 개발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대하 같은 경우는 한번 눈여겨보게 되면은 여러분들 이 재테크에서 좀 성공할 수 있는 그런 요소로 여러분들한테 좀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현재 이렇게 해서 이제 새만금으로 진입하는 이제는 노선이 만들어지게 될 텐데요. 이제 군산 공항으로 연결을 해서 이렇게 새만금 항만으로 연결되는 그 라인 선상에서 현재 이쪽에 이제 신호장이라고 합니다. 신호장과 그리고 요 중간에 옥구 쪽에 하나 신호장이 생길 텐데 요 일대에 뭐 전철 역세권이 만약에 들어온다라고 하면 그 역세권 주변들도 한번 눈여겨 볼 만한 그런 이유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군산공항 역이 하나 들어오게 되는데 향후에 이 지역은 국제공항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국제공항역으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요 지역은 예전에 삼성에서 신재생에너지 단지를 만들겠다라고 한 지역인데 요 일대 이제 새만금 이제 역사가 이제 들어오고 그 다음에 새만금 이제 신항만 역사가 들어옴으로 해서 역사 주변으로 해서 향후에 개발이 많이 진행이 될 것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요런 지역에서 좀 연장을 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바로 요 부분인데요. 바로 이 항만 쪽에서 연결을 해서 지금 현재 이 노선 여기가 새만금 홍보관이 있는데 그리고 요 지역이 이제는 새만금 이제 잼버리 대회가 유치가 되고 있습니다. 유치가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새만금까지 홍보가 되는 요 지역까지 현재 사업 타당성을 하기 위한 용역 발주가 이루어졌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지금 또 얘기가 또 나오고 있는 부분들은 또 마찬가지로 지금 이 새만금 홍보관에서 이 동서 3축을 따라서 신태인을 경유해서 현재 이쪽 정읍 쪽으로 연결되는 호남선을 따라서 이 정읍 KTX까지 연결되는 이 노선까지도 현재 좀 얘기가 되고 있고 말이 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즉 우리 같은 경우 이 지금 부안하고 연계해서 생각을 해보게 되면 바로 요 노선이 상당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을 수가 있겠는데요. 이 노선이 생겼을 때 앞으로 역세권이 들어간다. 그럼 역세권이 들어갔을 때 가장 적합한 지역이 어디겠냐. 이런 부분들을 한번 여러분들하고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부안 쪽만 가지고 부안하고 여러분들 조금 더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이제 도시 지역을 여러분들이 이제 보게 되면
조금 더 이해도가 좀 높을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철도라고 하는 전철 역세권은 이제 비도시지역권의 아무 곳이나 역세권을 두지 않습니다. 아무래도 인구가 많이 유입되는 그 도시지역권에다가 전철 역세권을 이제 부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여러분들 볼 수가 있겠는데요. 자, 부안으로 이제 보게 되면 남북 3축이 이렇게 따라서 내려오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부안이 인구 유입이 가장 많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 지역은 부안 읍내를 중심으로 해서 창북리와 이렇게 봉황리 일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지역 같은 경우는 부안군청을 중심으로 해서 이 지역이 부안군청이고 부안군청을 중심으로 해서 센터 자리를 기준으로 해서 지금 남북 3축이 내려가는 이 도로망을 현재 갖추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 부안의 인구 유입이 된다라고 했을 땐 도시지역이 가장 많이 확보가 되어 있는 요 바운드리가 가장 핵심 세력으로 떠오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라고 했을 때 역세권이 하나가 들어간다라고 볼 때 역세권은 이런 방향을 따라서 들어갈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그렇게 했을 경우에 가장 합리적인 지역이 어딜까라고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렇게 했을 경우에 대부분 이제 군산에서도 보게 되면 동서 1축을 따라서 이 전철 노선이 만들어진 것처럼 마찬가지로 이쪽 새만금 현재 그 홍보관에서 정읍까지 연결되는 부분들도 새만금 이 동서 3축을 따라서 연계해서 이 철도 노선이 진행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이 철도라고 하는 부분들은 당연히 부안군청 주변과 그 다음에 이제 봉황리권과 그 다음에 창북리권 일대 어떤 센터 자리 어느 지역의 개발이 됨으로 해서 이 전체 이 도시지역에 미치는 파급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새만금 홍보관에서 새만금 군청 주변과 그리고 봉황리와 그리고 창북리 가운데 어떤 센터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 신태인 쪽에서는 이 정인이 신태인 역사 쪽에 지금 현재 역세권이 들어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 그러냐면 호남선하고 연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쪽은 더블 역세권, 그러니까 역과 역이 만나는, 이 선과 선이 만나는 그런 역세권으로 신태인 쪽이 상당히 또 부각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데요. 그리고 나서 중간에 한번 역사가 또 들어온다라고 하면 화오리권하고 그 다음에 여기 이 백산, 부안에서 보니 백산면 쪽인데, 백산면 쪽에 어떤 중간 어느 정도 일치 가운데쯤에 역사가 하나가 들어가게 된다라고 하면 전반적으로 이 도시지역권들이 연계해서 충분히 개발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향후에 또 전철 어떤 이 계획이 있는 게 장항선 연장선인데요. 장항선 연장선이 현재 고창으로 연결되는 부분들이 지금 현재 이 개화도 쪽으로 해서 의복리 쪽으로 해서 이렇게 역사가 이렇게 만나서 이 하단으로 연결돼서 내려가지 않겠느냐, 이제 이런 부분들도 조심스럽게 좀 예측을 해보게 되는데요. 이 노선까지 만약에 연계가 된다라고 하면 이 지역은 또 더블 역세권에 대한 어떤 기대 심리도 작용할 수 있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이 부분들이 메머드급 도심 지형으로 앞으로 개발이 된다. 그러니까 부안에서는 이렇게 부안군 군청과 그리고 창북리 봉황리 일대 요 부안군청 이 주변으로 해서 개발이 확산됨으로 해서 가장 중심권, 인구 유입이 가장 집중이 되는 그런 지역으로 떠오를 것이다 라고 하는 부분들을 우리는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부안은 마찬가지로 이렇게 지금 철도에 대한 시기가 이제 다가오고 있는데요. 그렇게 됐을 경우에 부안 또한 마찬가지로 엄청난 어떤 개발의 휘용도리에 이제 들어가게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직은 인구가 한 6만대 이제 물러 있지만 새만금이 개발됨으로 해서 78만 명에 대한 인구 유입 효과에 따른 그 배후 도시가 이 부안에서 생긴다라고 하게 된다라고 하면 충분하게 이 부안은 인구 20만 이상의 도시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고, 그렇게 인구 유입이 많이 되는 지역들은 이렇게 부안 읍내를 기준으로 해서 창북리와 봉황리 일대가 집중적으로 인구가 유입이 됨으로 해서
이 전철까지도 유입시키는 그런 효과가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좀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해서 새만금 철도망 구축 계획에 따라서 연결되는 철도 예상표와 그리고 신설된 역세권에 대한 예상치,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하고 같이 이렇게 공부하고 연구하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이제 새만금은 앞으로 새만금 개발 공항과 그리고 도로와 그리고 항만과 그리고 이렇게 철도망 구축에 따라서 새만금은 무궁무진하게 개발될 수 있는 여건과 토대가 마련이 될 것이다. 바로 이런 것들이 새만금 개발에 따른 일단 배후 지역의 집가 상승 요인으로 크게 작용할 것이다 라고 여러분들한테 종합적으로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들 새만금에 투자하십시오. 새만금은 여러분들 미래를 보장을 시켜줄 수 있는 대한민국에서 유일무이한 그런 동네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무 곳에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거는 항상 보았듯이 이런 개발 호재로 인해서 집가 상승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은 도시지역 내에 있는 땅이고 그 도시지역 내에 있는 땅 중에서도 가장 개발에서 이 탄력성을 받을 수 있는 주거지라든지 이런 상업지역이 가장 유력하다라고 알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렇게 중요한 시간이 되었는데요. 이런 어떤 고급 정보를 활용을 해서 여러분들 또 마찬가지로 투자해서 성공할 수 있도록 성공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